그죠? 아주 현명한 리스크 전략입니다. 현금화는요. 특히나 불확실성을 앞두고서 현금화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음. 근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시장이 뭐 폐렴 상황이 사실 뭐 제가 더 커질 거라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얼마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이너스 3%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일단 카카오 TV 쪽에서 들어오실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게요. 네. 카카오 쪽은 아마 방송이 좀 늦게 오픈되기 때문에 MBN 골드에 계신 분들은 다 소리가 잘 들리시고 네. 아, 이제 아마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카카오도.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고 화면 잘 나간다. 9번. 잘 안 들린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상승호님도 오랜만이고. 네. 자, 일단 제가 지난주 현금화했고, 오늘도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사실 현금화가 오늘도 늦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뭐 시장 저점 나왔다. 위기가 기회다. 또 공포에 매수하라.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도.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공포에 매수해라. 위기는 기회다 그랬는데 결국 또 빠졌죠. 아, 카카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자원님. 부자원님은 요 엠뱅 골드에서 보세요. 예, 우리 마옥장님도 카카오에서 지금 들린다고 9번 누르셨고. 근데 어쨌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아까 시황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0.89까지 올라왔습니다. 0.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거의 1% 가까이 올라왔다. 상당히 센 거예요. S&P 500이 0.69%까지 올라왔다. 상당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태라면 미국 시장은 갭상승 출발할 것이다. 어제 다우지수 1.5 빠졌죠? 나스닥이 1.89 빠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 일단 갭상승 출발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마 뭐 시장은 좋을 것이다. 과대납폭이다.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파생하는 사람은 맨날 빠진다고 하니까 거기는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맨날 시장 빠진다, 급락한다 이러는 파생은 신경 쓸 거 없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저점이라고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의 사태를 본다면 우리가 이 폐렴 사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휴 동안 가장 신경 쓸 것은 폐렴이다. 그죠? 연휴 동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폐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소강 상태로 좀 말씀을 했는데 예상보다도 진짜 심하게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도. 맞죠? 근데 과연 이게 쉽게 끝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서 결과만 보게 되면,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단기 낙폭 또 단기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보면은, 오공만 상한가 들어갔죠. 모나리자, KM, 웰크론, 파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일련의 그 일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보내서 자국민을 빼온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 안 보내기로 했죠. 원래 30일쯤 보낼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폐렴사항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제 와서 또 이 관련주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팔 때인데 여기서 매수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리스크 자체를 물론 폐렴에서도 받고 저의 바램은 이제 그만 끝났으면 했던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터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도 현금 안 썼어요. 뭐 안 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많이 샀을 거예요. 시장 빠졌으니까는 뭐 기회다 이러면서 많이 샀을 텐데 아직도 살 자리는 아니라 봅니다. 아직도요. 한두 번 정도 아마 내일은 반등이 나와요. 내일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일은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미국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으니 내일 반등 나올 건 뻔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간밤에 또 미국 시장이 올라가다 빠져버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끝난다면 내일장 반등은 확실합니다. 근데 내일장 반등 나오면 아마 내일 그럴 거예요. 시장 올라간다 그랬죠? 이제 반등 시작입니다. 많이들 그럴 거예요, 많이들. 그죠? 이제 반등 시작이다, 뭐 기회를 잡아라, 많이들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연휴 동안 지금도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있고 이미 중국인들은 전 세계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만 명 왔어요. 13만 명. 우리나라에도. 근데 빠져나가기 전에 그 상황이 걸린 거잖아, 지금은요. 이 우한에서 나온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전 세계에서 퍼진 게 아니라 여기서 퍼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충분히 전 세계에서 또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아직까지 상당히 미미하지만. 물론 지금 각국의 대통령들이 최선을 다한다, 총력을 다한다고 했지만, 전염병이 뭐 최선을 다한다고 막히는 건 아니겠죠. 최소한 2월 중순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2월 중순까지는. 조심한다고 나쁠 거 있습니까? 응? 특히나 주식시장은 나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현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무료방송 하면서도 현금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현금 확보한 거 정말 중요하게 정말 강조 많이 했다. 9번.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그거 다 들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죠? 그럴 때 그때 다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분명 이야기 드렸잖아. 현금 확보에 대해서. 근데 그 현금을 우리는 아직도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요. 맞죠? 오늘도 시장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안 샀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올라갔던 뭐 모나리자 이런 거 막 아침에 따라 붙었다면 상한가 먹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나도 무슨 폐렴 관련주야, 나도 뭐뭐 관련주 하면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돼지열병 사태처럼 꽉 물려가지고 못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미 연휴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미국이 전세기를 투입해서 자국민을 데려온다는 등 진짜 뭐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오고 어? 뭐 깨끗한 나라, 국제아품 막 또 상한가 들어갔지만 내일 또 이런 거 막 따라 붙고 하시다가 5%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마이너스 30% 물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여기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미 사신 분이라도 빨리 팔고 나와야지 단타 쳐가지고 5% 10%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20, 30% 물려버립니다. 이번에 물리면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전염병 작기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잡는 건데 전염병이 뭐 또 소강 상태 들어가다 다시 퍼지겠습니까? 어제까지 3,000명이었고요. 어제까지 3,000명이었고요. 오늘 1,300명 추가 확진자 나왔죠. 오전까지. 뭐 오후까지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1,3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내일은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가 이런 그 테마주의 주가 흐름은 내일이 급등 마지막일 것이고 또 이제는 정점에 닿았다는 그런 인식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라는 또 뭐 기대감 우려감이 줄어드는 그 정도 선에서 시장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결국은 이게 쉽게 안 쭈그러들면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을 좀 약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시장이 약세 관점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대로만 현금 확보했더라면 아마 여기서 오늘 또 손실 크게 보신 분들도 저희처럼 편안했을 거예요. 현금을 확보하는 거와 안 하는 것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차이가 꽤 큽니다. 차이가. 현금 확보와 현금을 확보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시장의 반등이 빨리빨리 돌아선다면 몇몇 주도주 위주로 또 시장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먼저 올라선 다음에 개별주들 또 주변주들이 따라 올라서기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 그런 정도를 갖고 살아야죠. 지금 다 물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사가지고 또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30%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 준비를 하되 살 준비를 하되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물론 만약에 이제 뭐 갑자기 내일 확진자가 확 줄었다.
제 생각에는 주말까지 10,000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속도라면. 그래서 진짜 주말 확진자까지 10,000명 넘어서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감기란 영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외국 영화 중에서 워라는 영화 있죠. 전염병 돌아가지고, 어? 저 세계 사람들 다 가다 놓고. 물론 실제 뭐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이 폐렴 얘기만 너무 하면은, 어차피 뭐, 이 폐렴 얘기는 언제 끝나냐 이걸 제가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있는 팩트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아까 저 점심 기준으로 해서 106명이 나왔죠. 106명.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사망자 수는 거의 5배 넘게 늘어났고요. 확진자 수도 5배 넘게 늘어났어요. 연휴 전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이 다 쉬는 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쉬는 날이에요, 중국은요. 원래 목요일까지만 쉬는 날이었는데. 네, 처음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도 또 만약에 이제 어쨌든 좀 미증시 그 나스닥 선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도 올라갈 거라 반등이 나올 거라 보지만, 그때가 또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다. 또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밤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1% 안 되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반등을 예상하지만, 반등했을 때 또 팔고 나오는 전략인 거지. 거기서 이제 하락 끝났다, 급등 시작한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 또 막 매수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빠니까 여기서 매도했는데 올라니까 여기서 매수해요. 또 빠집니다. 엇박자나기 시작하잖아요. 엇박자나기 시작하면 손실은 2배로 늘어. 손실은. 예. 손실은 2배로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또 전세계 지원하기로 했다고 나왔네. 아까는 지원 안 한다고 나오더니.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그쪽에서 뭐 관리한다고 하더니, 사실 이것도 들어와도 문제예요. 다 격리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이 폐렴 상황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를 우리가 주시해야 돼. 절대 안심하지 말아라. 이게 뭐 정점을 지나기까지는 지금도 현금 확보가 우선이다. 저는 오늘 다 판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30%다 해놨어요. 이미 다 빠지고 나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다 빠지고 나서 여기서 현금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도 이렇게 다 급락 나오고 나서 여기서 현금 확보한 거 아닙니다. 진작에 월요일날 했어. 월요일날. 아니 지난주 목요일날. 그죠? 지난주 목요일날 현금 확보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 화목금 계속 이야기했죠. 현금 확보. 연휴 시작하기 전에 현금 확보해라.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그때 바뀐 게 있다면 지금 오늘 매수해봐야 의미 없다. 오히려 내일 반등 나왔을 때 매도 관점 보고 한 번 더 빠지면 거기서 매수 관점 본다. 이게 지금 시장 보는 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시장 이해가 된다. 9번. 안 된다. 2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시장 이해가 된다. 9번. 안 된다. 2번.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계신 분들도 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몇 가지 시장 관점 이해가 된다 9번 안 된다 2번. 네, 다 눌러보십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은하님, 누리님, 예, 우리 또 회원님들이랑 다 이야기 해드렸고, 윤사님, 제임스님, 스치명오름님, 뉴나건님, 어우, 필명 좋으시네. 4번님, 신용선님, 아, 조승기님 이해가 안 되세요?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건데,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예. 뭐 방송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고. 어쨌든 미리미리 현금화 해두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거예요.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일이 기회다 또. 응?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시장 빠지는 거 알겠고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며 어떤 종목들이 시장 주도할 것이냐.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전기차 쪽이 가장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자 오늘 코스모와 제가 생추에서 추천했죠. 생추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종가 사냥에서 추천했고요. 그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네. 그 다음에 대형주에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전기차. 왜? 얘들은요 유럽에 12월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77,000대. 역대 최고. 월별 판매량에선 역대 최고입니다. YOY 증가율 88%.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기차들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서 거의 땀을 먹고 나왔어요. 2017년도에도요. 그리고 2년 동안 빠진 게 2년 동안. 그죠? 이런 데서 매수한 거면 상당히 잘못한 거죠. 맨날 전기차가 간다. 근데 거기서 막 반의 반토막이 났잖아. 작년 여름에 6개월 전에만 샀어도 반토막 났어요. 여기서만 샀어도. 그죠? 증자한다고 막 하한가 들어가고 막 그래 난리 났으니까. 근데 이때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전기차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권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삼성 SDI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렸죠. 얘도 결국은 플러스권 끝났는데 얘네 4분기 출하량이 2018년도 4분기 출하량보다 2배다. 1년 전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출하량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CO2 배출 규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전동화 쪽에서 상당히 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못 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보조금 안 해주니까는 시장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진해 전기차 회사들 보조금 지원해 주니까는 다른 회사들 못 컸다면 이제는 보조금을 뭐 끊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회사에서도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거고 실제로 유럽에서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박언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원님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보시면 삼성 SDI도 오늘 안 밀렸죠. 예. 코스모학도 오히려 플러스로 갔죠. 일진머티럴즈 마찬가지고. 개별주에선 보면 코스모신스, 코스모학이고 포스코케미칼. 실제로 전기차 쪽에서 시장 주도를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라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는 그 전기차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게 이제 황산이에요. 황산 코발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황산 코발트 생산하는 회사를 종속회사가 갖고 있고 이 코스모 신소재 대주주가 코스모 화학이다. 코스모 화학의 손자 회사 정도가 아마 뭐 그러니까 그 손자 회사 정도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 황산 코발트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차가 성장했을 때 대형 배터리의 시장이 커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모화학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물론 일진머티럴즈도 있고 대주전자재료, 뭐 LNF, 에코프로 많지만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소재나 코스모화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똑같은 종목이라도 똑같은 전기차, 똑같은 스마트폰 부품주 또는 IT 장비질 할지라도 강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전기차 또는 IT 반도체,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해가지고 이것저것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IT나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오늘 빅텍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좀 올라왔죠. 빠진 것도 없고 스펙코도 마찬가지고 스펙코도 제가 지금 생수에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대북주는 또 이렇게 아무리 빠질 자리가 없다들 얘들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빠질 자리가 많아요. 경협주는요. 푸른기술, 부산산업 얘들은 다시 빠져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미국도 개별 관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취소 안 했죠. 이것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이제 폐렴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서 사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뭐 미사일 쏘겠냐는 것도 있지만 뭐 북한이 언제 인민들 아픈 거 따졌습니까? 우리 빅텍이나 스펙공은 안 거고 오히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가 있어요. 아침부터 뭐예요? 탈레반 아프간에서 미국 비행 격추 탑승자 전원 사망. 이게 뭐 정찰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탑승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명 안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추락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격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 안 했죠. 격추가 됐다. 근데 솔직히 뭐 진짜 격추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 까딱해도 바로 또 싸움 자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응? 우리나라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 나왔죠, 단독으로. 예. 연합군도 지금 저 정비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흥부사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극동유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가 있는데 대장주는 흥구석유다. 흥구석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테스라도 5%까지 또 올랐고 BH 테크인까지 몇몇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쵸? 코스닥도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얘들은 어찌 보면은 시장보다 먼저 올라온 건데 시장 주도주만 지금 이번 주 안에 또는 다음 주 초까지 몇 개 매수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뭐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폐렴 사태만 끝난다면. 근데 이 폐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인 겁니다. 언제까지 갈지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도 말씀드렸고 시황 전략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박아님이 이야기하듯이 지금도 현금 확보에 대해 듣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간다면 팔아서 결국 시장 반등 나올 때 시장 주도주를 편입을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아직도 늦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또 기회가 클지도 몰라요.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도 많고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용기를 못 내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물린 거 못 팔아서 종목 교체 못 하시면 안 되고. 지난주 가입하신 분은 제가 시간 내에서 현금 말씀드렸고 오늘도 몇 개 팔아서 현금 만들어놨죠. 오히려 어차피 못 올라갈 종목이라면 지금 파는 게 맞는 거고요. 시장 반등이 어쨌든 저는 목요일 정도 내일 모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요일하고요.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입하는 거에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이제 요거는 10일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이것도 아예 안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시장이 하도 힘들고 하니까는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드릴 거예요. 요거는. 네, 요거는. 근데 요것도 좀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폐렴 때문에 지금 이게 서비스 기간을 또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나가는 건데 폐렴 끝나고 나서 폐렴 사태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오름세 본격적인 반등세로 들어가잖아요. 예, 아마 요것도 없어질 거예요. 저는 원래 서비스 기간 같은 건 주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수익으로 말씀드린다 그랬고
가입하시면 수익으로 돌려드리는 거지 뭐 서비스 시간 더 줄 테니까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응?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고 있다면 지금부턴 이거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시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시황. 탑다운 방식의 DOWN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그 안에 종목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거 웬만큼 안 놓칩니다. 근데 지금이야 어쨌든 제가 우리 바이러스 관련주로는 많이 못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저런 걸로 먹겠다고 띄워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예, 절대 지금에 와서 띄워들면 안 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바꿀 거 바꾸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그래 그나마 같이 팔아야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뭐 뒤늦게 IT 사신 분들 급락 나온 거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드릴 거고요. 아마 좀 있으면 이것도 없어질 거니까 서비스 기간 드릴 때 가입하셔서 제 말대로 리딩 받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궁금한 거. 지금은요 사실 뭐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웬만한 종목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갈 종목이 꽤 있습니다. 신테크 바이오도 사실 오늘 아침이라도 파는 게 맞던 거죠. 네. 회원 가입하신 분 현금화 다 해드렸죠. 대창 같은 건 대창 얘도 정치 테마주지만 정치 테마주 중에서 가장 약한 종목입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무조건 대장주로만 대응하셔야 돼요. 아 제임스님 장중에 했어요? 제가 아까 종가에서 한 거 샀어요? 제임스님 샀어요. 잘했어요. 그것만 사두면 되고 제 말이 맞죠? 현금 확보를 해놓으니까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현금 확보를 제가 다 빠져갖고 현금 팔아라 현금 확보를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도 빠진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락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이 과대나 폭이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염병?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스 때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2003년도 때 보면 2003년도에 사스가 걸렸던 요 4월 시작했던 요 4월 달에 요때만 2, 4분기 성장률이 빠지고요. 나머지 3, 4분기, 4, 4분기 성장률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은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중장기로 보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기로 봐가지고 안 좋을 종목이 어딨어요. 장기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종목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디까지 빠졌다 갈 것이냐 또는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지. 다 올라가고요. 솔직히 세계화이텍 거도 냅둬 보세요. 2월 말쯤 되면 4만원 넘어가 있을 거고요.
KH바트 마찬가지예요. 2월 말쯤 되면은 또한 24,000 넘어가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아요. 어디까지 빠졌다 갈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현금화 전략만 잘 놓는다면은 시장 좋아졌을 때 남들처럼 그냥 물렸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다 먹고 시장 올라갈 땐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왜? 물량을 더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매매하고 돈 버는 때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이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매매하면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크게 나온 상황이고, 또 이 폐렴 환자에 대한 이 리스크가 사실 지금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뚜껑을 열었는데 아직까지 바닥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오늘 드릴 말은 리스크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맞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저점을 잡기 시작한다. 지금 지수로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 저점을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어땠어요? 시장이 좋을 땐 이런 수익 계속 챙겼잖아요. 서원, 캠트로닉스, 테스, 유니셈. 이런 수익은 계속 챙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대피하라고 그랬고, 예. 아마 목요일, 금요일 정도나 됐을 때부터 이제 매수에 나선다면 다음 주에 또 이런 수익을 또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 못 하시면 시장 반등 나와도 아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 회원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회원분들 다른 종목으로 다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전에 거 다 많잖아요. 이 전에 거도요.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에 거도 메가 트렌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오잖아. 다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리딩한 거고. 문자 내용 다 보여드렸죠? 문자 내용요? 캠트로니스도 안 팔았어 봐요 이거. 안 팔았어 봐. 그대로 두드려 맞겠죠? 먹었다가 토해내고. 근데 팔아놨으니 깔끔하게 먹고 나왔죠. 서운도 마찬가지죠. 유니셈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스케어 마찬가지고. 다 문자 보내드리고, 다 문자 보내드리고, 모든 회원분들이 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 지금은 당장 돈 벌 때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 돈 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입하시면 뭐 100%또 수익 내드릴게요. 50% 수익 내드릴게요. 이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이라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 2월 초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2월 초까지. 지금 길게 본다면 저는 길게 봐도 2월 초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단기에 또 아주 큰 반등 시장은 또 나옵니다. 그럼 그럴 때만 수익을 딱딱 챙겨놓고 또 매도해놔야겠죠. 현금 또 확보해놔야겠죠. 그게 반복이 됐을 때 계좌가 늘어나고 돈을 버는 거지. 어떻게 돈을 버냔 말이야. 어떻게. 리어사님 현대차는 그냥 가지고 계세요. 현대차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마 현대차 때문에 수소차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까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네. 현대차는 이제 과거의 현대차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리어사님. 그러니까 EST도
지금 IT 종목들 이거 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반등세가 내일은 반등 나고 한 번 더 빠질 텐데 그 다음에 좀 크게 올라갈 것들은 전기차입니다. 그럼 그냥 사실 갖고 있어도 되지만 ST 같은 경우도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코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코나이도. 냅두면 뭐 매수가까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늦을 수가 있고 얼마나 늦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전기차입니다. 뉴파 그 다음에 이제 뉴파 프라즈마 같은 스마트폰 부품주가 될 거고요. 홀딩이에요, 윤사님. 그거는요. 가스텔 바작은 무슨 종목이에요?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관련주. 그래도 오늘 뭐 양봉 나와가지고 꽤 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총선 테마주는요 웬만큼 정리하셔야 됩니다. 소라깡네 13,200원이면은 지난주 사고 물린 건데요. 내일 정도 올라가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엇박자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보시면 이 회비 아까워가지고 근데 아마 이 회비가 아까우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맞죠? 아마 이 회비가 아까우신 분은 없을 겁니다. 네. 가입하면 정말 리스크 관리가 될까? 아니면 돈 벌 수 있을까? 이게 무서운 거지. 이 회비가 아깝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현금 확보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현금 갖고 있었고 오늘도 편안했고 아직 사지도 않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빅텍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렸죠. 그죠? 올라서고 있고 정말로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잘하면은 또 바로바로 좀 손실 복구도 하면서 돈 버는 시장이지만 여기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손실을 더 키우는 말도 안 되게 손실 날 수 있는 여기서 괜히 또 백신주 잘못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0, 30% 그냥 나가버려요. 1,000만원 사면 마이너스 2, 300만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아까우신 분은 없을 텐데 그죠? 실제로 리스크 관리 잘할까? 수익날 수 있을까? 오늘은 수익 난 것도 없어요. 좀 올라왔다가 판 것도 없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규 회원님들까지 다 사놨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네. 궁금한 거 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다 5시 8분인데 제가 딱 5시 20분까지만 할게요. 페스타 엔터도 팔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리칠님. 경협주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북미 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대화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우리는 안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할 수도 아니고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종목 사가지고 물렸으니까는 많이 빠졌으니까는 아 올라갔으면 좋겠다 좀 기다려봐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에 와서 현금 확보도 이게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 수익 주는 종목이든 뭐 종목 산다고 하실 거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돼요, 노빠꾸님. 절대 지금 회원가입비 아까워하지 마라. 예, 말씀드리고요. 뭐 경인양행, KMW, PNT, 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아니 셀트리온 스킬은 다 팔아먹었는데 그때 우리 이것도. 근데 이것도 좀 내비두시고요, 제임스님. 우리 산업은 전기차 관련주가 가면 같이 가긴 할 텐데 그 개별 테마로 가는 거예요, 개별 테마로.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현금화 좀 해두시고요. 서진 시스템도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팔 건 아닌데, 예, 내일 반등이 나오면 팔 생각 하셔야 돼. 예. 테스트 내비두고요. 셀트리온스케어, 우리산업,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경인양행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KMW도 좀 그 다시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KMW 그다음에 PNT 요거만 한 거잖아요. 예. 요거 냅두시고요. 딱 매도할 게 KMW 주성엔지니어도 팔아야 돼. 주성엔지니어 느려요. 종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임스님.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제가 지금 뭐 저 살 걸 못 사기 때문에, 예, 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비두시고 우리 산업,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매도하시고 테스까지 홀딩하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는 지금은 홀딩하십시오. 지금은요. 내일 한번 또 물어보시고요, 제이슨님. 네. 근데 BH가 사실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BH가. 이미 어닝 쇼크를 다 적용하면서 좀 뭐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상당히 느린 종목이거든요. 근데 15,500원이면은 저 밑에서 갖고 있던 거네, 그죠? 예. 일단 지금 구간에서 홀딩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제넥신도 이거 매도하시고요. 녹색안경님. 현금 할 건 다 현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나빠서 파는 게 아니, 결국엔 나중에 또 올라옵니다. 예. 시간 지나면 이런 것도 또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고요. 지금 나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올라가다 또 막힐 거기 때문에, 예, 역시나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맞아, 오늘 뭐 현금 확보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심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심하면 안 된다. 폐렴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급함이 위험한 것이다.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13분 지나고 있는데 20분까지만 종목 상담 해드릴 거니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질문하시고. 그럼 백강산업도 얘가 예전에 그 돼지열병으로 올라갔다 지금은 뭘로 올라가요? 네. 지금은 또 폐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석회석이라서 사실 뭐 그 원래 돼지열병 소독할 때 석회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백강산에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소독제로 쓰이는 뭐 차염산소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나오셔야 돼. 지금 어디 갔어? 백강산은 어디 갔지? 아, 였구나. 카카오톡에 있었구나.
예. 팔고 나오십시오. 노빠꾸님. 어쨌든 지금 대응하셔야죠.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장 올라온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종목을 바꿔주셔야 되고 언제 바꿔놓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바꿔놓냐. 아시겠죠? 언제 바꿔놓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회비 아까워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날린 게 얼만데 지금. 회비 아까워하다가 날린 게 얼마예요. 네. 파세코도 오늘 뭐 지금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또 이제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애들이 좀 올라섰는데 그러면서 파세코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도 어쨌든 미세먼지에서는 대장급의 개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파세코도요. 9,400원이면은 뭐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작년에 매수해서 물린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봄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파워넷은요. 얘도 뭐 업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그냥 저 전력 변환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저 굳이 본다면 뭐 전기차 정도, 태양전지 이쪽으로 보면 맞는데요. 태양전지는 그냥 저 코스모학 같은 거,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거 사지 마세요. 다른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전기차 쪽에서 그냥 소재 쪽만 딱 접근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편안하고요. 시간에 빠지면 많이 달려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급락이 나는 건데 뭐 얼마만큼 많이 빠져야 많이 빠질 거고 급등이 나와도 최소한 한 5% 이상 급등이 나와야 다음날 갭상승 시작하겠죠. 아유 짱것만 미나님 오랜만입니다. 아마 작년에 좀 고생도 하셨을 텐데 최근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마음고생할 일이 있어서 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다 해결되고 나서 1월달에 지금 엄청난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짱것만 미나님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솔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홀딩 하세요. 예, 밑에서부터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시장 안정화될 때 이 소재, 장비 쪽 올라갈 수 있고 얘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반면에 아직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된다면 얘도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아유 중국 다녀왔어요? 아유 저 발열 있는 거 아니에요? 발열? 예, 위험한데. 어쨌든 그래서 파워넷도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몇 개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바꿔둔다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용기가 부족하신 거예요. 용기가 못 바꾸죠. 무서워서. 마이너스가 심하기 때문에 못 바꾸고 팔면 날라갈까 못 팔겠고 못 바꾸고 그러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 돈벌어요. 바꿔야. 일 터지기 전에 들어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자 어제는 5시 20분 다 돼가는데 또 궁금한 점 없죠?
자, 분명히 시황 설명드렸고요.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시황. 그 다음에 종목 섹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유까지, 명분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이 회원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가 바이러스 관련주는 팔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제는요. 호호미님. 네. 가장 늦게 올라가는 폐렴 관련주예요. 오늘 아침에 잡으신 것 같은데 내일 바로 팔고 나오십시오. 결국은 그 약간의 이 폐렴 사태가, 우한 폐렴 사태가 약간의 소강 상태만 들어가도 관련 테마주들은 우르르 무너질 겁니다. 예, 한 7, 8시 정도 할 건데요. 하게 되면 문자 보낼 겁니다. 환희맘님. 네. 자,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죠? 좋습니다. 어쨌든 아마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와서 뭐 다들 힘드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결국 뭐 내일 좀 반등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거기서 또 현금 있던 거 때려 받기 시작하고 올라간다 그러다가 예, 나중에 또 그냥 장과 쭉 줄어든 거 보시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주도주로 가는 거고요. 이 시황을 모르면 안 돼요. 어떻게 시장을 무시하고 종목만 올라가길 바랍니까? 그죠? 예.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 빠졌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단기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이 지금의, 이게 뭐, 기회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기회가 되는 거지. 무조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우리 지금 뭐, 부자님, 한이만님, 예, 다 우리 회원님이세요. 중장기부터 단기 매매는 이렇게 다 문자 보내드리는 거고, 그죠? 단기 매매는 문자 다 보내드리는 거고, 문자 들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항상 미리미리 문자 보내주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잘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 리스크 관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리스크 관리 못하는 순간 주식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주식은 아시겠죠? 네. 예, 제임스는 오늘 방송 못 들으셨어요? 오후에 오셨나? 항상 이렇게 회원 방송 하고 있고 오늘 문자 나간 대로만 매수해 두시면 돼요. 종목. 이따가 저녁에 이제 회원 교육 방송 할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목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문자 보낼 거니까 문자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그 회원 가입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아까워서 못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맞죠?
솔직히 이거 하나 좀 물어볼까요? 지난주에도 수익 나는 거 많이 느꼈고 현금 확보까지 그렇게 했던 걸 본다면 솔직히 최현덕 대표방은 좀 안전하게 어? 수익 나는 것 같다. 좀 믿음이 간다. 하시는 분 9번 한번 눌러볼게요. 별로다. 2번 한번 눌러보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수익 난 게 아니라 리스크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수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잃었는데 우리는 안 잃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 나가지고 아이고 진작 팔아둘 거에는 후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들 한번 눌러보실래요? 지금 우리 회원님만 9번 누르셨는데 다른 분들 모르겠다 그러면 2번 누르시고요. 예, 지금 뭐 9번 누르신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밖에 안 계신데 어쨌든 간에 뭐 알아서 하십시오. 어. 저희는 뭐 이 회비 제가 회원감 이야기하면은 이 회비 받아서 뭐 진짜 저한테 뭐 도움되는 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얼마 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무료 방송 쫙 돌려보십시오. 예. 제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그냥 조금 현금화합니다라고 해놓고서 현금화 강조했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다 현금 만들어놨는지. 사실 연휴를 앞두고서 현금 만들어두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연휴 앞두고 현금 만들어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다 그대로 두드려 맞은 거고 아침부터. 현금을 꽉 물려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회원님들 늦게까지 또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것도 없죠? 어쨌든 내일은 시장 반등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시장은 빠질 겁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 이번 주는 반등시 매도 관점 유지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시장이 힘들 것이다, 아니면 파생하니까는 뭐 파생하는 사람처럼 맨날 시장 빠진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차장에 애들 뭐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따 하게 되면 교육방송 하게 되면 문자 보낼 거니까요.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고, 안 되면 뭐 녹화해둘 거니까, 네. 이따가 다시 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 나갈 테니까요. 음악 하나 듣고 방송 마칠게요. 네. 음악 나갑니다.